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이 10년간 큰 폭으로 올라섰지만 상승 동력이 대기업 위주인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로봇 등의 미래 핵심 산업군에서 중국 등의 경쟁 기업들과 연구개발 격차가 커지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에 시달려온 국내 증시가 미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이탈과 대내 불확실성 등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성장성 위협에 처했다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쟁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일 세율 분리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종전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켈로스가 오는 14일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위넨 안보회의에서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KC텍이 우수한 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KC텍은 전날 대비해서 11.4% 급등했고요. 지난해 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 결정과 현금 배당 결정 등 3가지 공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 5장 들어서 탄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체력은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종가 30분 앞두고요. 시장 어떤 방향성들 나타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지도를 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군들은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지만요. 그래도 다소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 중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KB금융이 될 텐데요. KB금융이 호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소 실망한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그 부분들에서 많은 실망 매물들이 현재 출현을 하면서요. 마이너스 7%나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역시도 이러한 영향력 가져가죠. 마이너스 2% 하락하고요. 전반적인 금융주들을 끌어내리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의 체력을 받쳐주는 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가량 상승하고요. 하이닉스는 2.87%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눈높이가 또 한 번 낮아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요. 오늘은 특히나 성장주도 상승하지만 실적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SK바이오팜이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하고요. 전반적으로 또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살펴보셔야겠죠. 카카오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합니다. 4%가량 반등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이버는 바로 내일 실적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시장에도 쉬어가면서요. 다양한 섹터군들의 엇갈린 양상들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도 꼼꼼하게 다양한 코너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길라잡이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달려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랑 또 시장 살펴보셨고 오늘 다양한 실적 발표가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주들 그래도 움직이는 흐름들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남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더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됐었죠. 일단 코스닥이 1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또 지지를 해주고 또 연중 최고점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돌파를 또 직전에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박스 돌파를 시켜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게 초반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분명하게 출렁거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좀 무뎌지면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관세 쪽에 목숨을 거는 부분들은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빠르게 임기 초임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제스처를 하게 되면은 관세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슈 팔로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지금 관세 이슈의 증시가 계속해서 출렁했던 부분들이 하락의 본질의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랑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결국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공존을 해왔던 부분들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오히려 안도감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시장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기간의 매수가 중첩이 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실적이 오히려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언더 라운드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 딱 놓고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 말에 계속해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고 올해 안에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쑥날쑥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6% 정도 낙폭세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자동차 전장에 관련한 물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확대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급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전장 사업 부분 쪽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장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전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딱 한 가지 있죠. 일단은 원화 약세,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에 따른 관세의 영향을 조금은 덜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마이너스 폭을 조금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가 지날수록 무뎌질 거거든요. 그럼 무뎌진다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업종들 간에는 충분하게 반등 기조 역시도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대글로비스 지금 실적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실적이 과연 더 회복세가 나타나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의 실적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을 체크를 하고 나서 과연 실적이 지금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인지, 혹은 지금은 깜짝 실적 이후에 또다시 뭐 하회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들을 또 내비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의 탄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재의 시점 그리고 현재의 시가총액과 현재의 실적을 비례를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일단은 매수 수급 자체가 강하지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한적인 투자 관점을 좀 잡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그로비스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이제 주가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받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잘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가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전략들 잡아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또 주목받는 섹터, 그 안에 두 가지 종목으로 라이벌 대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저희와 함께 누려보셔야겠죠. 자, 전략들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부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와 라이벌 종목군들 한번 열어주실까요? 네네. 일단 오늘 오전에 좀 이슈가 나왔던 우크라이나 재건 쪽입니다. 재건 쪽도 모처럼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좀 수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SG, 전진건설 로봇을 일단은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고요. 일단 재건 쪽 저는 이제 요새 좀 문득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이 전쟁 종결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말을 해왔던 부분들이 공약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해서 좀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러시아 쪽을 좀 압박을 해나가면서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일단 켈로그 미국 특사를 지금 파견을 해서 미넨 안보 회의에서 일단 지금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그겁니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토를 점령한 부분들을 그대로 두면서 일단 추가적인 점령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단은 서술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일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중동의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임대를 진행을 해서 세계적인 휴양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발언도 일단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발언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가자지구 쪽을 세계적인 휴양지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재건 쪽에는 하나 더 시세 탄력을 붙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전쟁에 대한 종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재건 쪽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인프라 쪽 관련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도 붙을 수 있을 뿐더러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안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좀 모멘텀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종결이 되고 나서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해도 그때는 일부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죠. 다만 이제 그때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 재건 사업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트리거 자체도 선제적으로 좀 많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건 재료만 나오면은 전체적인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체적인 종목의 순환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적인 종목 내에서 수급이 계속 좀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일단 선별적인 종목 선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일단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좀 산업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테마의 그러한 인식을 벗어서 계속되는 시장의 탄력을 받을 만한 산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치로도 그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맥락에서 이제는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yes or no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yes라고 보시고 어떤 종목을 no라고 보실까요? 일단 저는 SG도 예스고요. 전진건설로봇도 예스입니다. 제가 두 종목을 좀 예스를 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인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재건 사업 쪽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SG가 좀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진건설로봇 역시도 좀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G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국내 아스콘 쪽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국내에서 점유율 1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SG는 올해가 저는 오히려 성장의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단순하게 SG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다만 일단 SG 같은 경우가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서만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해외 사업이 지금 진출의 초입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SG 쪽의 해외 사업의 일부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쪽은 하나의 좀 재료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SG 같은 경우가 성장의 좀 본질 혹 모멘텀이라 하게 되면은 에코스틸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매출 성장을 충분히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안고 있을 뿐더러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까지도 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과도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도 지금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 간의 협력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SG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재건 쪽의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SG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주들이 처음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네, 그렇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시선에서는 제한적인 종목을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윤곽이 드러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전진건설로봇도 예스라고 해주신 것 같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예스를 드렸던 부분들은 SG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건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특혜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진건설로봇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국내나 뭐 북미 시장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안정적인 점유율 부분들이 콘크리트 펌프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워낙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아스콘 사업 쪽이랑도 거의 연관성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양대 산맥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두 기업이 모두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북미 쪽에서도 콘크리트 펌프카 시장 쪽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재건 사업도 또 하나의 일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미 북미 쪽에서는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은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고 또 재건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실적이 피로 붙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형 성장과 매출 성장,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또 유통 물량 수가 한 20% 정도 이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모션이 크게 나와주기에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눌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좀 저 같은 경우 좀 모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SD와 전진건설 로봇이 두 종목 모두 다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SG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았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런 차트를 좀 불안해하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기술적인 전략도 조금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인 전략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가 수렴 내에서 지금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수렴 내에서 위쪽 상단에 계속해서 네 번째 지금 트라이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에 대한 부분들의 상단 추세를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매수 자금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위로 뚫으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부 조정 혹은 쉬어가는 모습들, 이 박스권 양상들을 좀 보여준 다음에 시세가 발산이 되는 그런 위치적인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위쪽에 대한 매물대가 많지가 않겠죠. 그럼 위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물대가 많지가 않다라 하게 되면은 앞전 전고점 라인 있죠. 한 4,000원대. 여기에 매물을 한번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익비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손절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잡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수익폭은 굉장히 좀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일단 오늘 윗꼬리가 좀 크게 남겨진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터져준 부분들이고 윗꼬리가 남겼다라는 부분들은 앞쪽에 이미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일단 시세 차익이나 혹은 본전 매도 심리가 좀 강하게 발동이 되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양봉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좀 압도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갭상승까지 일부 좀 나와주면서 윗꼬리를 크게 좀 남겨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저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재건 관련한 첫 번째 핫섹터 저희 함께 나눠봤고요. 그럼 두 번째 핫섹터 이야기 나누면서요. 또 시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핫섹터 어떤 섹터 가지고 와주셨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전선 역시도 또 굉장히 뜨거웠던 테마이고 네. 여러 번 부각받았던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또 가지고 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예스올 노부터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일진전기는 예스고요. 대원전선은 좀 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두 기업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이긴 해요.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일단 대원전선과 일진전기는 이제 앞전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전선전력 인프라는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됩니다.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모든 강대국들이라든지 선진국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포커스가 AI죠.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가 집중이 되면서 최근에 스타게이트라는 부분들의 출범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대규모 AI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투자금을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선전력 인프라 쪽이 최근에 좀 눌림이 나왔던 부분들이 딥시크 쇼크였죠.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그로 인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증액이 다소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남았던 부분들인데 통상 본질은 그겁니다.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의 AI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소모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1970년대, 80년대의 변압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동을 시켜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선전력 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체 사이클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고 있는 국면에서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이 가장 좋은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선전력 기기 업체들이 가장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단발성의 해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충이 나온다라는 것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지어 나가야 되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조금만 또 전선량을 먹는 부분들이 아니죠. 전력량을. 그러면 결국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치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저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형국까지도 아마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의 움직임 자체, 특히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굳이 1회 1비 할 필요가 없이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때도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성향에 맞게끔 저는 오히려 전선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예스와 노를 주신 이유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가 예스고 대원전선이 노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들 하나하나 포인트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일진전기를 예스를 드렸던 부분들은 가장 좀 빠르게 실적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재작년부터 신공장을 계속해서 지어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신공장이 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공장 건설이 지금 완료가 되면서 이미 가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동이 들어가면서 지금 해외 사업, 해외 진출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가 일진전기 쪽에서 좀 탁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충전기기 사업부에서 전선 사업부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일진전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약 8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량의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기하고 맞게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채도 굉장히 낮은 기업인데 반대로 현금성 자산도 지금 꽤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후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배정, 주주 배당이죠.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악재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상승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성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가 연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미 주가가 앞전에도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 나서 한번 눌렸지만 다시 또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라인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자금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충분히 일진전기의 프리미엄이 덜 붙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일진전기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을 지금 계속해서 선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반영을 받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고가 레인지를 치고 나서는 좀 조정이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구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37,550원이라는 이 레인지 구간을 충분히 한 번 더 넘어서는 고점 갱신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스윙으로도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일진전기의 예스의 의견들, 신공장 증설이다라는 모멘텀까지 확인을 해봤다면 대원전선 쪽은 노라는 의견을 저희 좀 포인트만 좀 짚어서요, 본부장님께 좀 짧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 제가 노를 들었던 부분들이 일단 작년에 LA전력청에 샘플 테스트는 좀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샘플 테스트가 이미 지금 통과가 되고 나서 수주가 지금 전화가 오는 대로 계속 지금 수주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기업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수주를 받을 때마다 지금 생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유동적으로는 아직 움직여주지 않다라고도 우리가 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겠죠.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타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회복세가 조금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그래도 저는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절연전선이라든지 전력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도 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움직이는 폭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오늘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익폭에 대한 부분들의 갭 자체가 다른 기업들 대비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LS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타 기업들 대비 시총이 좀 꽤나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강한 수급 아닌 이상 좀 크게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럼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기업들 대비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 번째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쪽에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쪽에 먼저 자금이 몰린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대원전선 쪽에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오히려 좀 강하게 좀 시세 탄력 혹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그런 기업에 일단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전력 전선기기 관련주들을 정확하게 뜯어볼 기회가 쉽진 않은데요. 그 부분 본부장님이 명확하게 또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들 준비해 보셔야겠죠.
관세 무풍지대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풍지대다라고 하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마감 시장을 보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시장 잠깐만 체크를 해보자면요. 코스피, 코스닥 다들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됐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장 막판에 물량을 더 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 300계약 정도를 매수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 선을 하회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더 많았던 시장이었고요. 그간 시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섹터군들 위주로 상승, 그리고 일부 실적주들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요. 시장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 엇갈립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마감 시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그런 핫 섹터들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섹터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유리기판 쪽입니다. 삼성에서도 유리기판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기도 했었고 유리기판 쪽 오랜만에 또 탄력 받아가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섹터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이것도 지금 뭐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가 나온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좀 정보, 이슈 면으로 지금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아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대국으로 키워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내 증시까지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유리기판으로 도입이 충분하게 올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그럼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도입
도입이 계속해서 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기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유리기판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독특하게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AI 쪽에 관련해 가지고 순환매 사이클이 꾸준하게 좀 돌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피롭틱스라든지 혹은 뭐 SKC라든지 JNT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일단 피롭틱스라든지 SKC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은 JNTC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세 탄력 역시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고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유리기판 쪽에 충분히 집중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JNTC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일단 시장에서 새롭게 들어온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략을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핫섹터도 보겠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 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사실은 건설 쪽 테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 관련한 이슈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재건 이슈도 있긴 하지만 LA 산불 쪽 관련해서도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LA 산불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임시 주택을 지금 구비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빠르게 좀 임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구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듈러 주택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모듈러 주택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통상적으로는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조금 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재건 사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업종 중에 좀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뭐 각 기업들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덕신 EPC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크기는 하지만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일단은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전부 다 접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 쪽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어지는 섹터도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적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7% 상승을 하는데 영업이익률 역대 최대치다. 전년 대비해서 117%나 상승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견인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sek터 흐름도 견인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실적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관련한 테마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아직 방산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대로템이 가장 잘하는 부분들이 방산 솔루션도 굉장히 잘하는데 레일 솔루션 사업도 굉장히 잘해요. 수주도 굉장히 잘 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철도 쪽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꺾이지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개의 솔루션 부분들의 매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증액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분기가 지나면 지나서 저는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베이스 자체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방산 쪽도 저는 결국 AI랑 연결고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연결고리로도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미 가성비 측면으로도 각국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레일 솔루션 사업도 마찬가지, 방산 솔루션 사업도 마찬가지 충분히 두 개의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충분히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면 되시고 저는 오히려 근데 지금 자리는 기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라고 봅니다. 신규분들이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다소 좀 높은 레인지 구간들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눌림이 좀 나와준다든지 혹은 뭐 64,000원, 6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섹터단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간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이슈 TMI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대비와 준비들 그리고 모멘텀들 빠르게 캐치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슈 TMI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지 본부장님과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품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무풍은 아니고 미풍이네요. 네, 미풍입니다, 미풍.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초반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이 거래일 동안 좀 긍정적인 모션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엔 추후에도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낮은 관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일단은 충분히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K뷰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좀 미국 쪽에 화장품 수출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부분들이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그리고 국내 한국 같은 경우가 한 0% 정도 관세율이었고요. 중국이 한 25% 정도의 좀 관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시 나와주면서 만약에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EU까지도 대상국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전 품목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 조치가 만약에 이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캐나다, 멕시코는 25%가 붙는 부분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 35%,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0%에 대한 부분들 관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 중에서 낮은 관세율을 지금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 국가들 대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화장품 기업들이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좀 이유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대표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덜 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화장품도 있고 엔터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관세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할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도 몇 차례 계속 좀 나와줄 겁니다. 그럼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몇 차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만약에 국내 증시에서 작용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투심이 화장품 쪽으로 조금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쪽 전반적인 업종의 기업들 자체가 조정폭도 굉장히 좀 잘 나와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가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를 좀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 업적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부분의 섹터군들이 시장에서 처음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시장의 힌트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관세에 관해서 무풍은 아니지만 미풍지대에 합류를 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를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화장품 최근에 조정이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관세에 관한 동향들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라이벌 구도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그런 탄력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견제 상황 속에서 LG 생활 건강이다라고 하는 종목은 그 압박이 더 커지진 않을까 싶어요. 사실 화장품 중에서 언제 대표주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쪽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또 화장품 업종 내에서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또 그런 기업 중에 좀 하나이기도.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신규 투자자들에 대한 매력도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계속해서 지금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다른 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근데 이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을 조금 탈피를 시키면서 뭐 미국이라든지 혹은 뭐 아시아 전역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카테고리 확장을 좀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LG생건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뒤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뒤늦게 지금 판매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지금 채널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다른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점유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랑 지금 도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LG생건이 가지고 있는 이 메이커에 대한 부분들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큰 인지도를 또 확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LG생건의 외형 성장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매출, 리스크 이런 악재 부분들은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에 대한 이 악재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고, 이미 LG생건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을 조금 낮춰 나가면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채널을 지금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채널의 효과가 실적 부분들로 충분히 와닿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LG생건의 좀 주가의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다만 아직은 그 기대감이 안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좀 너무 싸니까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1분기 혹은 올해 상반기 실적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해도 아마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LG생활건강은 너무나 주가가 낙폭했던 기간이 컸기 때문에요. 시장 모멘텀이 좀 시급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도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중국향 매출이 미국향 매출보다 더 많은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중국향 매출이 많은 화장품 기업들 무조건 배제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시장에 지금 뭐 수급만 동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중국이 지금은 타겟팅이 아니에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타겟팅이 아니라 화장품도 이제는 움직이는 것 자체의 색깔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일전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 하게 되면 화장품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수급을 가져갔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화장품 업종, 특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장품 업종을 접근을 했을 때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점유율이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선별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움직임만 딱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은 좀 많이 버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 대한 매출 빈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통상적으로 중국에 대한 메리트가 앞전 뭐 2, 3년 전보다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쪽을 압박을 꾸준하게 진행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압박을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수록 중국도 분명히 맞불 대응은 놓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미국이라든지 뭐 서구권 혹은 아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채널링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저는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명쾌한 또 답변 함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본부장님께서 이슈 TMI 시간에 오늘의 승부주로 가지고 오신 화장품 관련주 궁금합니다. 어느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되고 가격 메리트는 있을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원래 VT를 좀 가지고 했는데 VT가 일부에 진행을 했다고 해서 실리콘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VT를 네. 너무 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실리콘트를 가지고 온 부분들도 그렇다고 실리콘트가 VT보다도 못하냐라고 그건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이미 뭐 유통 쪽에 대한 부분들의 채널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미 K뷰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도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지금 패션이라든지 혹은 식품 쪽에 대한 부분들도 카테고리를 실리콘토가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의 유통을 거쳐나가는 기업이 실리콘토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콘토의 실적이 좋아져야만이 화장품 업종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동행 이론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실리콘토의 추세가 끊기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 업종들도 추세가 끊기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있을 만큼 그만큼 실리콘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악력 자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화장품 업종들은 이 브랜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치중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쪽이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죠. 어느 한 국가에서 브랜드가 열풍이 뜨게 되면 그쪽이 좀 많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쪽의 채널링을 많이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중국 쪽이었고 대표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 의존도를 낮춰나가면서 다른 국가들로 지금 판매 채널링을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도 기업의 실적이 크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지금 특정 지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의존도를 많이 낮춰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영역을 꾸준하게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도 아마 외형 성장의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VT도 굉장히 좋지만 실리콘2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리콘2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화장품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 가장 첫 번째로는 저는 26,000원만 안 깨면 된다고 봅니다. 26,000원 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리콘2가 일단은 지금은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로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좀 막힐 구간들이 저는 35,000원대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매물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매물대까지도 만약에 돌파 흐름들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이 고가권에 좀 박스를 쳤던 구간들 있죠. 이 고가 라인에 박스를 쳤던 구간들이 46,000원에서 그리고 35,000원 이 레인지 박스권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면서 위로 올라와 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에 맞는 좀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에 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복귀해 보시면서요.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